K2 전차가 사상 첫 4.5km 사격에 성공하며 중동 18조 원 규모의 시장을 정조준했다. 드디어 K2 전차의 중동 수출이 본격화되었습니다. K2 전차의 제조사인 현대로템, 파워팩 제조사인 HD 현대인프라코어와 S&T 다이내믹스가 원팀을 이루어 중동 최대 방산 전시회인 아이덱스 2025에 참가했는데요. 이번 전시회에서 세 기업은 중동형 K2 전차 K2M이와 국산 기술로 개발된 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파워팩을 실물 전시하며 현지 관계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K2 전차는 독일 랭크사의 HSWL295 변속기를 사용해왔으나 독일 정부의 중동 지역 방산 수출 금수 조치로 인해 K2 전차의 전시 및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00% 순수 국산 기술로 개발된 파워팩이 탑재되면서 K2 전차의 중동 수출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린 것인데요.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비롯한 중동 국가들의 신형 전차 교체 사업 규모만 18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야말로 잭팟이며 단일 방산 사업으로는 비교 대상이 없는 역대급 프로젝트가 될 전망입니다. UAE에서 개최된 방산 전시회에서 K2M이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 육군의 K2 전차가 UAE 현지에서 사상 첫 연합훈련에 참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육군은 2025 UAE 연합훈련 태스크포스가 UAE군과의 현지 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훈련에는 최강의 화력을 자랑하는 제8기동사단 오뚜기 부대 장병들을 주축으로 K2 전차, K9 자주포, K21 보병전투 장갑차, K600 장애물 개척 전차 등 총 15대의 기기와 전력이 참가해 한국군의 첨단 무기를 UAE군에 선보였습니다. 우리군의 전차, 자주포 장갑차는 기동 사격, 최대 유효 사거리 사격, 최대 발사 속도 사격, TOT 사격 등을 수행하며 사막 환경에서도 강력한 작전 수행 능력을 입증했는데요. 특히 K2 전차는 표적, 자동 획득, 추적 기능이 탑재된 최신 사격 통제 장치의 우수성을 입증하며 사막 훈련장에서 4.5km 떨어진 표적을 무려 기동 중 사격으로 100% 명중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UAE 관계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하죠. 일반적인 3세대 전차들의 최대 유효 사거리는 2.5에서 3km 수준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K2 전차는 국내 최대 기갑 사격장인 승진 사격장에서 1.7km, 노르웨이 수준에서 2.7km,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사격장에서 4km 사격에 성공한 데 이어 이번 UAE 훈련에서 최초로 4.5km 사격에 성공하며 전세계 전차 가운데 최고의 사격 능력을 지닌 것을 또 한 번 입증하였죠. 뛰어난 사격 통제 장치를 갖춘 K2 전차의 최대 사거리가 지원보다 우수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점은 어느 정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지만 이번 훈련을 통해 그 성능이 실제로 입증된 것입니다. 거두절미하고 가슴이 뛰는 실제 훈련 영상 함께 보시죠.
UA 참가부대 지휘관인 사이프 오 여단장은 낯선 환경에서도 거침없이 임무를 수행한 한국군 무기체계의 능력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며 KT 전차는 세계 최고의 전차임이 틀림없으며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군에서도 운용하고 싶다는 찬사를 보냈습니다. 현재 현대로템이 중동 국가를 대상으로 수출을 추진 중인 K2M는 개발이 완료된 상태로 각종 외신을 통해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국산 파워팩은 터키 현지에서 혹독한 테스트를 거쳐 국내보다 먼저 수출 도입되었으며 RCWS, APS, 360도 상황 인식 시스템, 안티드론 제밍 시스템 등 최첨단 장비를 탑재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중동형 K2M이답게 향상된 냉각 및 여과 시스템을 통합하여 고온의 사막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개발 완료 후 현대로템 공장을 방문한 폴란드 언론 기자들은 실물과 성능을 확인한 뒤 비교 대상이 없는 체계라며 폴란드의 K2PL 버전을 K2M이 사양으로 변경할 것을 적극 추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폴란드 매체는 한국형 능동방어 체계에도 큰 관심을 내비쳤는데요. 보도에 따르면 K2 개량형에 탑재될 신형 KAPS-2 시스템은 현대로템과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공동 개발한 모델로 트로피 시스템과 유사한 디자인을 유지하면서도 KT 전차의 치수, 중량, 전력 소비에 최적화된 형태로 설계되었다. 트로피 시스템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현대 전장에서 다수의 실전 테스트를 거친 신뢰성이 높은 체계이기 때문에 한국과 이스라엘의 공동 개발은 전적으로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라고 하였죠. 이처럼 K2M을 포함한 K2PL, K2EX 등 K2 개량형들은 명실상부 세계 최강의 전차로 자리매김할 것이 전망됩니다. 특히 지난해 국내에서 열린 육군 국제과정에 카타르를 비롯한 중동 국가 장병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 KT 전차 시운전 및 교육과정들을 이수했는데요. 이들은 지금까지 다양한 전차를 운용해봤지만 KT 전차와 같은 성능을 가진 전차는 본 적이 없다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트랜스미션 L, 리마. 트랜스미션 리마 L. 트랜스미션. Move upside down. Oh, up and down as well. Okay, how do you do that? ADAS and combat management system, navigation system, and has support diagnostic system. Let's learn about the suspension system. Suspension system separates and supports the wheel and maintains traction to absorb the vibration. You can see the small lever below. So accurately like this. In K1, we use the torsion bar, but torsion bar is gone, and it has an oil pressure. Okay. Power. Now it's locked, right? Okay. So it's locked. Engine. Can I change the gear to 4 during the driving? Of course, yeah. And you have to go to the right way between the rocks. Okay. Foreign substance are filtered by assembly and is applied to each cell. So before I told you this system is recording the oral information, so we will show you the recording the message. Okay. Third button is engine stop button. Okay, engine stop. Oh, no engine. No engine.
영상 속에서 K2 전차의 오일 교체 주기가 몇 달이 아닌 2년 또는 9,600km마다 한 번이면 충분하다는 발언에 놀란 카타르 장병의 표정이 인상적이었는데요. 카타르가 운용 중인 주력 전차는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로 서방 전차 중 유일하게 가스터빈 엔진을 채용하고 있어 유지 보수와 내구성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가스터빈 엔진과 터빈 부품은 고온과 먼지에 취약한 특성상 사막과 같은 극한 환경에서는 먼지와 열로 인해 점검 주기가 더욱 단축될 수밖에 없는데요. 글로벌 디펜스 옵저버에 따르면 중동 국가들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M1 에이브람스는 사실 중동 환경에 그다지 적합하지 않은 전차였다라고 평가하였죠. 걸프전에서의 명성과 달리 M1 에이브람스는 2014년 이후 발발한 예멘 전쟁에서 반복적인 손실, 운용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2015년 사우디의 예멘 내전 개입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는 M1A2S 변형 모델을 대규모로 투입했으나 결과는 참담했다. 오릭스 블로그에 따르면 최소 20대 이상의 M1A2S가 후티 반군의 대전차 미사일과 지뢰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이는 2016년 미국이 배틀 데미지 리플레이스먼트로 20대를 추가 판매한 사실을 보면 간접 확인된다.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는 사우디군의 손실 원인 중 하나로 사막 환경에서의 기기적 문제를 지목했다. 특히 M1 에이브람스의 HT-1500 가스터빈 엔진은 높은 출력에도 불구하고 모래먼지에 취약해 공기 필터가 빠르게 막히며 50도를 넘나드는 고온에서 과열로 작전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발했다. 글로벌 시큐리티는 이 엔진의 사막 적응성 문제를 상세히 다루며 걸프전 당시 미국의 철저한 후방 지원이 없었다면 중동 환경에서의 장기 운용이 어려웠을 거라고 분석했다. M1A2S의 무게는 약 62톤에 달한다. 이는 사우디 예멘 국경의 연약한 모래층과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기동성을 제한하는 치명적 단점으로 드러났다. 동가닷컴은 예멘 내전에서 사우디 전차가 이동 중 모래에 빠지거나 경사진 지형을 극복하지 못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경량화된 경쟁 전차 대비 불리함을 지적했다. M1 에이브람스는 걸프전에서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주며 그동안 사막의 제왕으로 불렸다. 그러나 이는 미군의 강력한 물류 지원과 사전에 준비된 작전 환경 덕분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독자 운영 경험은 M1이 사막 기후와 지형에 완벽히 적합한 전차가 아님을 증명한다. 엔진의 먼지 취약성, 고온에서의 과열 문제, 무거운 중량으로 인한 기동성 한계는 중동 환경에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사우디가 2026년 이후 전술을 조정하고 드론 및 보병 협력을 강화한 것은 이러한 한계를 인정하고 보완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M1 에이브람스는 여전히 강력한 전차이지만 중동의 사막은 그에 어울리는 전장이 아니다. 그리고 사우디의 이러한 경험은 방산업체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남긴다. 환경에 맞춘 설계 없이는 어떤 최강도 모래 위에 지어진 성에 불과하다. 한국의 K2M이나 이스라엘의 메르카바처럼 지역 특화 설계를 강조하는 전차들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M1의 신화는 사막에서 끝났을지도 모른다라고 말했죠. 반면 K2M은 현지화된 냉각 시스템과 고성능 먼지 필터 그리고 세계적으로 명성이 높은 ISU 서스펜션을 통해 사막 환경에 완벽하게 최적화된 전차로 거듭났습니다. 기본 탑재된 고성능 에어컨 시스템과 함께 기존 K2의 순행식 라디에이터를 업그레이드하여 더욱 높은 열방출 효율을 제공하며 엔진과 변속기의 열발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이로 인해 사막 환경에서도 엔진 온도를 20에서 30도 낮추는 데 성공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가 운용 중인 M1 에이브람스가 고온으로 인한 과열 문제로 작전 중단을 겪었던 사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또한 K2 전차는 3세대 전차 중 가장 가벼운 중량을 보유하면서도 세계 최초로 반능동 유기압식 ISU 서스펜션을 전면 도입하여 험지 주행 시 기동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는데요. 또한 동적 궤도 장력 조절기를 적용해 주행 중 지형 변화에 따라 궤도 장력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유기압 제어 장치를 통해 지형 조건에 맞춰 자동 조정되므로 언제나 최상의 접지력과 기동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첨단 기술 덕분에 K2 전차는 대한민국의 산악 지형, 폴란드의 진흙, 노르웨이의 설원, 그리고 중동의 사막까지 자유롭게 주행할 수 있는 기동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Resztę bije na głowę chociażby celnością ognia, co nie powinno dziwić chociażby ze względu na to, że cała mechanika jest nowsza, system kierowania ogniem. W kontekście Abramsów, gdy pojawiła się informacja, że one zostaną, Polska zakupi te maszyny, był taki mit. W Polsce własności wiaduktów i tak dalej, i tak dalej. Tylko przede wszystkim ma służyć do realizacji zadań. Jeżeli czołg na pole walki nie dojedzie, Czołgi K2 miały mierzyć się z najnowocześniejszymi czołgami. na pewno po naszej stronie jest przewaga siły ognia, de facto również mobilności ze względu na nowocześniejszą skrzynię przekładziową, chociażby słynny ostatnio niezbyt dobrze zaprojektowany właz kierowcy. Też raczej załoga powinna być mniej zmęczona w K2, co też ma swoje znaczenie. Opancerzenie, czołgi rosyjskie, poradzieckie w ogóle, tutaj premiowany jest K2, premiowany jest również Leopard czy Abrams. w Orzyszu.
Tam miałem przyjemność porozmawiać zarówno z czołgistami i wszyscy podkreślali w sposób absolutnie jednogłośny. Najmocniejszą cechą K2, jak rozmawiałem z dowódcą batalionu, który opisywał mi przygody tych czołgów i czołgistów na ćwiczeniach Dragon 24, okazało się, że przy strzelaniu na 2 km K2 miał blisko 100% celności. Natomiast podczas ćwiczeń Dragon 24 okazało się, że 300-kilometrowy przemarsz drogowy i czołgiści z innych krajów mieli większe kłopoty z tym, żeby utrzymać swoje czołgi w sprawności. Oczywiście bierzemy na poprawkę fakt, że docelowy K2PL będzie cięższy niż te aktualne czołgi, bo te czołgi, które w tej chwili służą w Wojsku Polskim, które zgodnie z nomenklaturą producenta nazywa się K2GF, brzydko mówiąc zapchaj dziura. Czołgów tego czołgu, więc to jest w ogóle bez porównania, jeśli chodziło o czołg T-72. K2 jest po prostu czołgiem, którym no sprawia mi frajdę, tak? pracując na. 끊임없이 진화하는 K2 전차. 현지 맞춤형 전략을 통해 유럽, 중동, 남미까지 수출을 확대하며 전천 후 전차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떴다 하면 극찬을 받는 자랑스러운 K2 전차가 앞으로 더 많은 국가에서 운용되며 세계 평화를 지키는 서방 전차계의 에이스로 활약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한 줄 평, K2M이는 최강일 수밖에 없다. 원래 엄마는 세계관 최강자니까. 이생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